기장세무사님이 이거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 얼마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매년 내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그 과징금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웬만하면 조금 덜 발생을 시키고 좀 조금씩이라도 없애갈 수 있는 반갑습니다. 기업꿀정보TV 김창섭 소장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약 150에서 200개 기업과 300억을 절세하신 이종훈 연구원님을 모시고 손톱 및 가시 같은 가지급금이라는 주제로 네. 오늘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원님, 왜 가지급금이 손톱 및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손톱에 이제 가시가 언제 박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박히다 보면 골마서 커지거나 잃어버리면 정말로 나중에는 내 목밑에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조기에 없앨 수 있을 때 이제 없애는 게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가지급금 발생하는 원인이 네. 매우 많을 텐데 네. 대표적인 원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케이스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실수 때문에 절세하려고 만든 법인을 세금을 그냥 안고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불량 채권이라든지 부실 재고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법인 전환을 하셔야지 이게 다 가지급으로 이제 그 넘어갈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우리가 뭐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접대도 좀 해야 되고 좀 뭐 리베이트도 좀 해야 되고 네. 하다 보면 이제 회계상 이제 증빙 불빙이 되는 지출들이 좀 꽤 네네.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님 가지금으로 좀 처리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이것도 좀 안타까운 건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직원이 신용불량이 됐거나 네. 혹은 이제 좀 아직도 뭐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네. 좀 쓰시면서 네. 이게 이제 급여는 줬지만 이게 급여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는 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증빙 없이 현금으로 예, 줬다는 예,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꽤 아쉬운 거예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발생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어떤 증빙을 위해서라도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체 확인 증빙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네. 나중에 이런 것들로 좀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이사님이 실제로 사용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네. 뭐 집을 산다든지 네, 네, 필요에 그렇죠. 의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가지금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크게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이유로 가지금들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지급금이 언제 한번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예.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가 예,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잔가시부터 출발해서 예, 예, 예. 크게 고름덩어리가 될 예, 수도 예. 있는 이런 내용이겠군요. 이런 예. 하여튼 원인은 한 5가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이 도대체 얼마만큼 이런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기업 경영하는데. 아까 제가 손톱이 가시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항상 아파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정작 어느 정도로 리스크한 건지 대표님이 숫자로는 잘 이해를 네.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피부로 잘 체감이 안 된다는 예. 거죠. 네. 그래서 기장세무사님이 이거 갚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 얼마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내가 갚아야 될 돈? 근데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매년 내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그 과징금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어떤 대표님들은 현금이 뭐 예금도 없고 현금이 뭐 연말 보니까 1억도 안 되는 회사가 우리 회사가 왜 이자 수익이 이렇게 있어요? 뭐 1,500만 원씩이나 있고, 그러니까 가지금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대표님. 그런 대표님 되게 많으시거든요. 맨 마지막에 회계 장부를 보고서야. 예, 장부를 보고서 이게 가지금이에요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가지금이 좀 매년 법인과 대표님 개인한테 어떤 불이익을 끼치고 있는지 네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대표님 웬만하면 조금 덜 발생을 시키고 좀 조금씩이라도 없애갈 수 있는 오늘 방송을 계기로 요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뭐 가지급 불이익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로
인정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자 부담이 결국은 또 비용 처리도 안 되니까 법인세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어떤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뭐 법인에서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차입금을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네네.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데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만약 대표님이 가지금 5억을 썼는데 네. 우리 회사가 10억을 차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네가 5억 안 가지고 왔으면 5억밖에 안 빌렸을 거잖아. 네. 그래서 5억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비용 처리 안 해줄 거야. 이래서 법인세가 더블로 올라가요, 수익이. 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가를 낮춰야 되는 기업들, 잉여금을 낮춰야 되는 기업들은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부담이 커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법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자만큼 대표님의 이제 상여 처분이 돼요. 인정상여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1억을 받았는데 이자가 2천만 원이 가지금 때문에 이자가 2천만 원이 발생이 되면 실제로 나는 소득세는 1억 2천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받지도 않은 2천만 그렇죠. 원에 대한 예, 예. 세금까지 또 내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이자가 가지금의 원금에 이렇게 이제 엎어져요. 그래서 계속 복리로 굴러가서 10년 있으니까 1억짜리가 막 1억 7, 8천이 돼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저축이 복리가 좋은 거고 저축이나 예금이 좋은 거지. 예. 내가 부담해야 될 게 네. 그게 복리로 원금에 올라간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겠군요. 그렇죠. 네. 가장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대손 처리가 안 됩니다. 대손 처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서든 내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뭐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회사에. 네네. 이때 내가 이것도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채무인데 네. 이걸 누락하게 되면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나오세요. 그렇죠. 개인회생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무서운 거는 대표님과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됐을 때 네. 보통은 이제 퇴직하실 때겠죠. 네네. 그때 그 금액이 누적된 금액이 이제 한꺼번에 상여 처분돼서 웬만하면은 그냥 가지금의 한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셔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만 하더라도 한 6가지 정도 예. 되는데 어떤 기업은 우리 현장에서 자문하다 보면 어떤 기업은 슬쩍 이렇게 숫자 안 보이게만 슬쩍 숨겨놓는데 예. 그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괜한 이렇게 일일까요? 세금적인 면에서는 뭐 어쨌든 이자 수익을 계상을 해야 되니까 세금적인 면에서는 효과는 없고요. 숨겨놓더라도 또 다른 지표에서 그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예. 숨겨놓는 것도 기술인데요. 네, 네.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대표적인 불이익 사례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가지금이 한 10억 정도 있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10억이요. 예, 10억이요. 그러면 네네. 가지금이 10억이라고 하면 인정이자가 이제 현재 4.6%거든요. 네. 4.6%로 이자를 계상을 합니다. 네. 계산을 해서 법인은 4,600만 원이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자 소득이 없었지만. 그리고 이 기업이 차입금이 한 2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지금 10억을 안 썼으면 네. 10억밖에 빌리지 않아도 될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차입금 이자율이 5%였었는데 5% 해가지고 이자가 이제 1억 정도 이제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 반인 5천만 원은 비용 처리를 이제 못 받은 거예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결국은 이자로 이제 입금 수익으로 한 4,600 되고 비용 처리를 못 받은 게 5천만 원 되니까 나는 생기지도 않은 1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회사 평균 이제 3년 평균 법인세가 한 15%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법인세만 한 1,400, 한 40만 원 정도 매년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대표님이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자만큼 4,600만 원이 그 대표님의 상여 처분이 돼요. 그래서 이 대표님의 개인 소득세율이 한 30% 정도 되셨는데 이 4,600만 원 때문에 내가 소득을 내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1,300만 원을 더 냅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금 10억 때문에 10년 동안 법인세로 더 내야 되는 금액이 1억 4,400 정도 되고요. 네. 소득세로 더 내셔야 되는 게 한 1억 4천 정도. 그리고 주가 상승액이 한 9억 정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이 대표님이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이 10억은 그냥 상여 처분 되거든요.
그럼 건보료 포함하면 50%예요. 그러면 이거 법인세나 더 낸 거, 소득세 더 낸 거 한꺼번에 이제 상해처분돼서 낸 소득세 합치면 거의 한 8억 정도가 세금으로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불이익이죠. 결국은 이런 거네요. 가지금 10억이 그 매년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예. 매년이 누적돼서 세금도 법인세도 그 그렇죠. 10년이라고 예, 했다면 예, 예. 10년 동안 추가로 내야 될 법인세, 예. 그 인정이자에 대해서 예. 또 발생된 것들, 예. 또 소득세도 예, 10년 예, 동안 예, 했던 예, 거, 예. 퇴직할 때 결국은 10억의 가지금은 거의 10억 가까운 예, 예. 부담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원래대로는 가지금을 처리하는 보통의 이제 방법인데 사실상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대표님들이 상해 처분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내 개인 소득세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더 내는 네. 거 싫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장 세무사님들이 그 인정 이자만큼 네. 가지금 원금에다가 그냥 엎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이 방법을 현업에서는 잘 안 하시고. 조화하지 않으니까 예. 가지 그 원금에다 예, 올린다 예, 이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죠. 난 가지금 이제 그 이후로 안 썼는데 네. 첫 해는 10억 4,600이 될 것이고 그게 또 이자가 부르면 또 그 다음에는 한 10억 뭐 11억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후에는 한 6억 정도가 늘어나 있어요. 아, 원금 가지금이 10억이 예. 약 6억 정도 늘어나서 15, 6억 정도가 예, 그 된다는 정도 됩니다. 얘기네요. 그러면 법인세도 아까 1,400 정도 냈었는데 네.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법인세도 한 1억 8천 정도로 해서 법인세도 한 4천만 원 정도 더 내셔야 되고 대신에 매년 소득세는 안 내셨지만 이제 가지금을 나중에 대표님이 퇴직하시거나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 요 16억에 대한 세금이 그 반 정도 잡으면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내시는 거예요, 세금을. 네. 제가 네. 뭐 가지금이 있는 회사를 만나보면 한 80% 정도는 이렇게 이 방식으로요. 예, 좀 하고 있는. 네. 아주 좀 안타까운 겁니다. 결국은 당장의 소득세 부담 때문에 원금에다가 가지금을 얹었는데 네. 쉬운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실이 발생한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과 공포를 주셨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 네. 법인 컨디션에 따라서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네.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회사들은 네. 여러 가지 방법들 한꺼번에 조합을 해가지고 쓰시면 이제 효과가 좀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표님 그 소득 디자인을 좀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하라 이거죠. 시뮬레이션 다시 하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래서 네. 뭐 내가 급여를 뭐 한 2억 정도 받고 계시면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급여 1억 5천, 배당 5천을 받게 되시면 네. 소득세도 한 몇백에서 많게는 한 1,000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요. 건보료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디자인을 해서 그 좀 절세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좀 가지금을 매년 좀 이자만큼은 안 늘어나게끔 좀 갚으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표님 개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현물들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네. 특히 대표적인 걸로 대표님들이 보통 이제 연금 상품들 많이 가입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렇죠. 상품들을. 대표님들이 이제 그런 게 뭐 2억짜리, 3억짜리 가지고 계세요. 요거 노후 자금이다. 네.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이거를 이제 법인에 이제 이걸로 상환하는 겁니다. 아, 현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금융상품도 거의 유가증권성인데 예, 예, 그렇죠. 그것 말고 다른 현물 같은 것들이 뭐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보증금을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개인 임대 사업을 가지고 있고 네. 그 건물 부동산에 네. 이제 사업장을 이제 활용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네. 좀 꽤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나는 법인에서 이제 임대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보증금으로 좀 대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보증금 법인에 우리 법인에 보증금 뭐 5천에 월세 뭐 500을 받고 있다라고 네. 하시게 되면 그 비율만큼 시장에 형성된 가격만큼 임대 보증금을 좀 높이고 그 월세를 좀 덜 받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임대 보증금은 법인이 나한테 줘야 될 돈이니까 네. 그걸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상계 처리하시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표님이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도 요건 많이 아세요. 퇴직금으로 하면 되지. 퇴직금으로 네. 상계 처리한다. 네네. 이제 근데 현재 근속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해결을 못 하고 네. 이제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할 때. 네, 퇴직할 때 근데 제가 얼추 이렇게 근속 기간이랑 계산을 해보면 네. 가직금이 훨씬 많은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 퇴직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요즘에 좀 많이 활용하는 게 네. 이제 어떤 자기 주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소각이라든지 감자, 그래서 네. 주주 간 자본 거래를 통해서 요 가직금을 좀 없애는 방법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 거래 같은 경우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또 그 분류과세가 되는 네네. 세율이거든요. 네. 그리고 세율 자체도 조금 낮아요. 낮고 또 요거를 취득가를 좀 한번 좀 높여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한 10억 정도 세금 가직금을 없애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세금 해가지고 이제 없앤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대신 시간은 그렇군요. 조금 걸려요. 바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지분 그 구조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방법도 이제 이것도 뭐 주주간 자본 거래인데 이거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게 아니라 관계사를 통한 겁니다. 네. 그래서 관계사가 있다고 하면 똑같이 법인인데 네. 관계사가 있다고 하면 그 관계사를 활용해서 또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직금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직금 해결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개별 기업이 처한 환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 이 6가지 방법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기업마다 어떤 경우는 훨씬 더 적은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예, 예. 속전속결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네. 위험이 따르다면 그렇죠. 시간도 필요하겠고요. 예, 뭐 저는 가직금 뭐 한 10년 쌓였는데 네. 뭐 2, 3년 투자해서 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는 투자할 만한 방법이라고 봐요. 10년 동안 쌓인 가직금은 한 2, 3년 정도. 네. 10년 동안 쌓인 거를 아주 짧은 기간에 1년 이내에 한다면 무리가 따르는데 그럴 수도 2, 있겠죠. 3년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네. 오늘 연구원님께서 가직금이 생기는 원인도 다양하고 해결 방안도 다양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대표이사의 소득 디자인, 네. 뭐 최적 급여 설계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 네네. 구체적으로 주주 간 자본 거래를 통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다음 시간에 같이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